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세상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이에 욕심을 부리는 건 참으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만약 탐욕과 집착으로 살면 우리 남은 인생 진짜 황폐해집니다. 여유를 갖고 삶에 달관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넉넉하게 살아가야 다가올 인생이 행복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비포장도로 학교 가는 길에 영구 장례차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린 채 차가 지나가길 한참이나 기다리며 외면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영구차를 보는 것은 재수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어린 마음에 죽음은 꺼림칙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고 그땐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요.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아득한 미래 저 너머 세상이라 여겼던 노후가 어느새 곁에 와서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니 죽음이란 존재가 서서히 가까워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인 장례식장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도 있었지만 한참이나 어린 후배 장례식장에 들어서서 슬퍼하는 유가족 얼굴을 보았을 때 문득 나에게도 이런 일이 곧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부, 이모작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 인생 조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세상살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껏 살았으면 깨달을 만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이모작에 들어서니 세상 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뀝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슨 인생 목표를 거창하게 세울 일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해탈이라고나 할까요? 해탈은 속박이나 번뇌 따위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결국 세상을 살면서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젊은 시절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때엔 주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일이 간섭하였지요. 스스로 세운 인생 목표에 어떻게든 빨리 도달하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조급했었지요. 누군가가 아주 사소한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왜 그리 크게 보이던지 말입니다. 그냥 대충 눈 감으면 될 것을 굳이 당사자의 마음 콕콕 찔러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지요. 우리 자신의 인생 역정이나 삶의 목표에 도달하여 뭔가 성취하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했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왜 그리 마음만 바쁘고 여유가 없었을까요? 우리네 인생에 죽음이란 언제나 곁에 있는데도 젊은 그때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조차 남의 일처럼 여겨졌을까요? 지금 곁에 함께 살고 있던 배우자도 연애 시절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마음에 쏙 들었는데 살아오면서 왜 그리 미운 짓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던가요?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란 말처럼 이제 성인이 되어 속을 썩일 때 얼마나 속상한가요? 하지만 이젠 그런 인생사에 대해 덤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갈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나이가 된 것이지요.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지금부터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날엔 그저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말이 쉽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기가 그리 쉽던가요? 고진감래라 했던가요? 고생을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즐거움이 오래 가던가요? 고생과 즐거움이 전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지요. 오랜 기간 고생하여 즐거움을 누리려 하는데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던가요? 예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 마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신혼 때 젊은 부부가 고생하다가 집 한 채 장만하고 둘이 재미나게 살아볼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프거나 저 세상으로 가버리더라. 그럴 땐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신혼 시절 때 젊은 부부는 가족의 미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생도 어느덧 지나가고 어엿한 집 한 채를 마련하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꿈에 부풀었을 때 배우자가 암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가던 사례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넋두리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인생의 한 조각을 들려주시던 그 어르신도 저 세상으로 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신기하게도 행복과 불행은 꼭 붙어 지내는 한 쌍입니다.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라고나 할까요?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의 불행도 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많이 옵니다. 제 나이에는 자녀들 혼사 아니면 부모님 장례 부고장이 불시에 옵니다. 어떨 땐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퇴직하여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돌아가신 부고장을 자꾸 받으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한 번은 드려야 봐야 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면서 유족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슬픔을 헤아리는 것보다 내 삶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나도 살아가다 어느 날 불시에 저 세상으로 갈 것이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해 땅속으로 사라지고 호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의 형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하러 갔습니다. 망자께서 70대 중반에 침샘암이란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수술 후 한 달 만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고인이 천주교 신자라서 함께 간 고향 친구와 나란히 서서 묵력 후에 식사를 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 자랄 때 유난히 저를 아껴주시던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래 지금까지 얼굴도 못 보았던 형님이셨지요. 사진 속에는 인생 역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듯 아무런 표정이 없더군요. 친구랑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모여 어린 시절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망자를 핑계로 모여 즐거운 추억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는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음에도 그렇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문상 후엔 망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만치 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인생의 한 장면인가 싶습니다. 망자의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밖으로 나와 통로를 한참이나 걸어가는데 끝에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장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그곳에 가보니 20명 정도가 동시에 화장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화면에 망자의 관이 들어가고 유가족들은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크게 슬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장례식을 하면 유족들이 매우 슬프게 통곡했는데 요즘엔 죽음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은가 봅니다. 꽃상여를 따라가면서 울고 또 울고 하관할 때는 더욱 통곡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수십 분의 화장이 끝나네요. 망자의 관이 전기 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소각 완료라는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흰 뼈가루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됩니다. 화장장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이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고령화 영향인지 망자의 향년도 대개 80대 90대인데 젊은 30대도 있습니다. 30대의 화장 순간에만 젊은 미망인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통곡하는 어머니 상복 치마 한 켠을 잡고 무심한 얼굴로 따라갑니다. 아직은 아버지를 잃은 것을 실감 못한 것이겠지요. 일전에 병원에 지인이 입원해서 문병하러 갔을 때 3살 정도 어린애가 병원 치료 중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또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치려 해도 우리네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오르며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슬프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로병사의 종착지가 죽음일진데 젊은 시절 우린 죽음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았을까요? 그렇게 애쓴다고 해도 죽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데 말이지요.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도 너무 사소한 일에 핏대를 세우고 상대방을 이기려 할까요? 그렇게 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인생의 연습도 복습도 없습니다. 한 번 흘러간 인생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2번 다시는 우리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것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죽음은 자연현상의 하나로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음에도 평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막상 죽음이 내게 왔을 때가 되어서야 새삼스럽게 세상이 무너진 듯한 슬퍼하고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죽음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신이 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면 됩니다. 죽음을 크게 인식하지 말고 스스로 정해놓은 일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죽음이란 존재도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인생 후반부, 이모작 인생에 들어서면 더 이상 무슨 일에 돈 들이지 말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괜히 곁에 있는 사람들 질척거려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 가진 것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으니 미련 없이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지인 중에 호스피스로 장기간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죽음 직전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최후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대범하게 행동하다가도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내 보이고 하면서 하루에도 심경이 수도 없이 변하더랍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데도 삶에 그렇게 미련을 갖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해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고 재활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의연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본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장례식을 치르고 망자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가 죽음 직전 머물렀던 방문을 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방 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놓고 보니 흡사 죽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쓰레기 더미를 지나온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여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은 이의 유품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쓰레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물건인데 살면서 왜 그리 집착했을까? 영원히 내 소유물인 것으로 착각하여 손에 꼭 쥐고 살았을까? 죽으면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허무, 그 자체인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언제 죽느냐와 관계없이 후회의 연속인 듯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이 나이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말이지요. 학창 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긴긴 세월 눈 한번 감았다가 떠보니 지금 이 나이에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이라도 지난 삶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욕심, 미련, 집착 따위는 과감히 버리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랬다지요. 사람들이 처음엔 죽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며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체념에 빠진 듯이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나 가족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죽을 운명과 타협하면서 우울감에 빠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지요. 임종 직전에 처한 사람들 대부분이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경로로 가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가야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죽음에 대해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왠지 허무하고 가슴 한쪽이 공허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컸고 하고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긴긴 세월이 그만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난 삶보다 남은 시간이 적은 인생 후반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운이 좋아 좀 더 길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 전반부의 젊고 창창한 시기에 비해 인생 이모작에 노쇠할 가능성만 큽니다. 결국 인간이 죽음에 순응해야 할 운명이라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죽음은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늙음과 죽음이 결코 아름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해도 늙음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죽음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지요.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우리네 삶에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둘째는 결국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절대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죽음에 대해 좀 더 이성적으로 보게 되고 냉정해질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로 모르는 인생인데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요. 오히려 죽음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 닥치면 그냥 가는 거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제 인생도 선배들에 비하면 짧아서 감히 무슨 조언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많이 접하면서 적어도 죽음에 대해선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여 살아가는 순간에는 하루하루가 열심히 살아가며 즐겁고 행복한 생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감히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죽는 순서가 태어난 순서와는 다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별의별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재미있게 살기를 권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맛있는 건 언제든 가서 먹을 수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인들을 만나 친구들과 둘러앉아 술잔이라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도 많이 누려야 합니다. 가족도 가급적 살갑게 대하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가득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과정이 전개됩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고난의 바다도 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여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등의 탐욕을 부리고 집착하면 우리 인생 정말 고달퍼집니다. 그런 욕심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담담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결심만 해도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인생은 소풍과도 같습니다. 아니 소풍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인생이 결코 고달프지 않고 즐거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인 천상병 님도 시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하였지요. 잠시 소풍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매 순간 즐겁게 잘 놀다 가면 됩니다. 젊은 시절에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은 진짜 소풍이라고 여기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야 구만리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인생이 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인생의 허리가 꺾인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그야말로 흘러가는 강물보다 빠르고 쏜살같이 휙휙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바람처럼 순식간에 스치고 달려가기에 미련도 후회도 많겠지요. 지난 인생 후회도 부질없으니 정말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지 마세요. 더욱이 욕심부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사에 조급해하거나 욕심부린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와서 먹고 가라 하면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묵묵히 가세요. 왜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걸까 같은 고민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불러주면 감사한 마음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부 이모작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다음에 보자고 해도 원망도 하지 마세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나를 찾아주고 연락도 해주었는데 그게 어디냐. 그깟 약속을 취소해도 다음에 또 불러준다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라고 하면서 덤덤하게 생각하세요. 왜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느냐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이가 지나가면 그런 전화도 정말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갑자기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기에 부채의식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반드시 연락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길가 이름 모를 풀잎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허공에 손을 뻗은 식물 덩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자연 풍광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쉬었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쉽니다. 길 가는 도중에도 틈나는 대로 쉬면 됩니다. 아무로 우리 보고 서둘러 길을 가라고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재촉하여 급하게 갈 이유가 없지요. 인생 후반부 지금부터는 인생을 소풍이나 여행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일본 시골 단체 방문 여행을 인솔한 적이 많습니다. 여행사의 프로그램처럼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슬로우 하면서 천천히 걷는 일정이 많습니다. 쇼핑도 극도로 자제하고 일본 농촌을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현지 주민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일본 오이타 분고 오노 시 규슈 올레길을 걸을 때 함께 가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벚꽃길 꼭 가겠다고 약속도 했었지요. 그렇게 시니어 단체 여행을 인솔하여 진행하면 여행 그 자체에 가슴 설레는 시니어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소풍이나 여행처럼 여기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울 겁니다. 여행은 어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집을 훌쩍 떠나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이나 소풍을 가면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도 단번에 해소됩니다. 그런데 소풍을 가서도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가볍고 즐거운 소풍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고민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살면 있던 복도 내게서 떠나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따뜻함이 가득한 인자한 말투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한 말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주위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두세 옥타브 고음으로 신경질적인 어투로 급하게 내뱉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들이 기능을 일부 정지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남에게서 받을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엔 몸 동작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어딜 급하게 가든 몸을 휙휙 마구 돌리면 금방 탈이 납니다.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금융패권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살벌한 경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오직 속도와 효율만이 정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인이 행여 그 경쟁 대열에서 이탈하여 패배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한 발짝 멀찌감치 떨어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정말 바쁘게 옆도 안 보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부나 명예 같은 데한 집착, 끝없는 욕망 같은 군더더기를 말끔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소풍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곱게 늙어가야 세상이 정말 좋게 보입니다. 흔히 늙음하면 낡음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늙음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려면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늙음이 결코 시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행복한 시간으로 장식해야 하겠지요. 인생을 소풍처럼 생각하려 하니 추가열 가수 노래 소풍 같은 인생이 생각납니다.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은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늙음과 낡음을 비교하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늙음과 낡음, 이 두 단어는 언뜻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듯하지만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늙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으로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늙음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깊고 단단한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풍성해지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낡음은 사용과 시간에 의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외관이 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낡음은 물건의 수명이 다했음을 나타내지만 그 속에는 추억과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단순히 버려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늙음과 낡음은 모두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늙음을 존중하고 낡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새롭게 결심하면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육체적으로 늙었다 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젊은 것과 늙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늙음이 부정적이고 젊음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활기차고 새로운 인격이 있을 수 있고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으로 쇠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늙어가도 정신적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면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이 늙어가면서 속도 낡아지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면 우리 대부분 세월의 무상함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람에 내리는 낙엽이 땅에 닿기까지는 정말 순간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세월의 무상함이나 절규가 아니라 흡사 춤추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도 가끔 추억에 젖어 가을산에 들어가 온 산 가득한 단풍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때 바라본 낙엽이 왠지 인생 마렵에 아름답게 늙어가면서 생의 최후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같더군요. 아름다운 가을날 바람결에 떨어지는 단풍처럼 우리들의 말년 인생이 저렇게 곱고 화사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해질녘의 강가에 홀로 서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도 새롭게 보이더군요. 하루의 마지막을 인생의 끝에 비유하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에서 희망을 보려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모습만 다르게 보일 뿐이고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도 우린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른 존재로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인생 후반부의 여정은 결국 전체 삶에서 내리막길에 해당합니다. 산행을 가거나 오르막길에 올라서 보면 내리막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오르막길도 힘들긴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설렘이라도 있었지요. 인생 내리막길엔 특별한 목표나 희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는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주는가 봅니다. 인생 내리막길은 가는 과정도 힘들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요.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하는데 이게 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고향의 친척 어르신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렇게 삼남매가 임종한 자리에서 그 어르신께서 힘을 내서 부인과 자녀들 한 명씩 손을 잡고 나서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아래와 같이 유언하셨다고 합니다. 큰아야, 내가 너희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가서 미안타. 그러고 엄마 여기 못난 내한테 시집와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아서 그게 미안코 미안타. 너희들 웃자던 동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한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농사실 절대 못하게 하고 고생만 하게 해야 한다. 참 너희들 모르게 보험 넣어 놓았다. 내 죽고 보험 나오면 엄마 한복 한 벌 꼭 해주고 돈도 전부 엄마한테 드리라. 너희들 삼남매 유산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고 알았제? 마지막 숨을 몰아 유언하는데 말들이 온전히 나올 리가 없지요. 기운을 내서 말하다가 다시 숨을 고르다가 겨우 유언을 마무리하셨고 그날을 넘기나 했는데 새벽 일찍이 가셨지요. 부인도 부군이 돌아가시고 1년을 채 넘기지 못하셨지요. 장남이 유언을 받들어 지켰고
어머니 살아 계실 적에 지극정성으로 효도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죽음에 대해 두렵다든지 더 살고 싶다든지 같은 말은 한마디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과정도 평소들에 나가 소몰고 쟁기질하듯 일상으로 여겼고 새벽녘 가실 때에도 유족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주무시다 그렇게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살아 계실 적에도 부인과 자녀들에게 음성을 높이신 적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적에 늘 여유롭고 잔잔한 미소를 띠셨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없었으니 실로 내공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그런 의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긴 세월 충분히 살고 이젠 저 세상을 갈 사람에겐 품이 있고 고통을 최대한 적게 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전신 곳곳에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고통 속에 생명을 연장한다 한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이지요. 환자 본인도 가족도 모두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사람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장생불사하려고 서북으로 하여금 동남동녀 500명을 이끌고 불로초를 구하게 했습니다. 결국 불로초도 못 구하고 오래 살기를 희망했던 진시황도 50세의 궁궐이 아닌 천하 순행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어디 진시황뿐입니까? 역사상 숱한 영웅들도 지금은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암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물리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음 앞에선 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부 살아가면서 무슨 거창한 목표 같은 것을 세우지 말고 내사에 집착하거나 미련도 갖지 마세요. 그저 귀한 삶의 시간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려와 존중으로 타인들을 대하면서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은 연습도 복습도 없이 그냥 일직선 달려가는 철로와 같습니다. 지난 날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고 매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사람들이 큰 병을 앓다가 회복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갖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큰 병을 앓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 다시 보게 되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족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고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것들도 모두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리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지기 마련이지요. 마침내 나무나 바람, 돌멩이 같은 것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주위 사람들과 행복한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젊은 시절엔 인생에 대한 거창한 꿈과 야망이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어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껏 살면서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후회도 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냥 털어버리세요.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털어버리면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괜히 욕심내서 힘겹게 이고 지고 앉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고달퍼집니다. 인생살이 일장춘몽이라고 했듯이 간밤에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고 어제 꽃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은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이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대성공과학연구원에서 엮어낸 마침표를 찍어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살아가면 현재를 즐길 여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인생이 모작 시기에 늙음은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노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현직에서 물러난 50대나 60대가 인생의 실질적인 황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대부분 벗어나고 회사 같은 조직의 구속도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구속 때문에 나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 지금부터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짜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은 추억이 서린 곳으로 가는 것도 노후에 좋습니다. 은퇴 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강변에 서서 서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생 후반부에선 이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으며 미소를 짓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량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무렵 강변 언덕에 올라서면 붉게 물든 노을이 온 세상을 감싸 안는 듯 그 붉은 빛도 강물 위에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삶을 행복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마을 강변에 서서 저녁 노을이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강물은 하염없이 흘러가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강물 위로 잉어떼가 힘차게 뛰어오를 때 잉어떼의 은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잉어들의 비상은 마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더군요.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고독과 성찰의 시간들이 모두 이 강물처럼 흘러갔음을 느낍니다. 그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강물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순간, 노인은 자신의 존재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이엔 가끔은 추억에 젖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서린 곳이 있기 마련이지요. 마음이 조금 허전할 때 추억 공간을 다녀오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네 인생이 결코 우울한 것만은 아님을 실감하게 되지요. 지금 이 나이엔 있으면 있는 것으로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체념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매사에 걱정하고 그리 아파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부르면 그냥 가지 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기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며 선물 같은 삶을 의미 있게 멋지게 보내야 하겠죠. 인생 조언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해도 죽음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왔다가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어쩌면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떠 본 순간처럼 보일 것이고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는 순간에는 정말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누구도 기꺼이 칭찬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한 세상을 살면서 누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즐기며 행복을 만들고 누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시기와 질투엔 약도 없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남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앙심을 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욕망과 불만은 줄일수록 편해지고 사랑과 감사와 희망은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가급적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생을 선택해야지. 쓸데없이 과한 호화로움과 방탕한 생활은 불행의 씨앗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상을 살면서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잘 잤다 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침대에서 나와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오늘 하루 진짜 행복할 겁니다. 우리 인생 진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앞만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필라이프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 단풍이 햇빛을 받아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이때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